안녕하십니까, 이원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필요한 필기 시험 테스트 예상 문제들을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어떤 상황에서 운전면허가 필요한가? 자, 첫 번째는 이제 시동이 걸려진 차에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운전면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토잉 되거나 견인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밀어져서 차가 움직일 때 운전대를 조작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답은 D번. 2번. 경찰관이 운전자가 약물 검사를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DMV에서는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12개월 이상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12개월 동안은 새로 운전면허를 따지 못하는 거죠. 3번. 3년 이내 4점 받는다고 해서 경고 받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2번은 맞습니다. 3년 내에 12포인트가 되면 이제 운전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7점이 되면 벌점이 7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문제고요. 1번은 이제 재정 보증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아니고요. 운전자가 운전학교에 가서 운전학교에서 열심히 수강을 하면 3점을 감점받을 수 있다. 요 상황은 맞습니다. 5번. 다음 중에 가장 벌점이 높은 것은? 자, 1번은 부주의한 운전, 2번은 이제 재산을 손괴한 건데 이제 뺑소니가 되겠죠. 히데런. C번은 이제 무면허 운전, D번은 이제 스쿨버스가 스톱 사인을 내고 학생들을 하차시키고 있을 때 지나가면 양방향 어디든 지나가면 벌점이 6점이 됩니다. 나머지는 벌점이 4점 정도일 거예요. 라이센스를 잃을 수 있는 경우 스톱 사인 하고 있는 스쿨버스를 지나친 거. 자, 운전면허를 취소된 거를 다시 이제 따고 다시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금총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를 처음부터 다시 이제 따야 됩니다. 물론 그 리보크 하는 데 대한 이제 피도 있고요. 그래서 답은 C번. 둘 다가 맞습니다.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사고의 절반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 이게 음주운전이죠. A가 맞고요. 음주운전자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거의 50%에 달한다. 답은 C번이 맞습니다. 보행자 사망사고에 대한 다음 중 맞는 것은? 도시에서는 이제 5명 중 2명이 보행자다. 2번은 10대들이다. 근데 요거는 1번만 맞습니다. 2번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행자 도로가 없는 도로를 걸어갈 때 반짝이는 거 또는 하얀 거를 입어야겠죠. 1번은 맞고,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이제 자기가 대처할 수 없겠죠. 뒤에서 누가 오는지 피할 수도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2번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1 올리 A번. 이게 답이고요. 캠핑카는 차가 되게 크고요. 또 트레일러를 달아도 엄청 길어지죠, 차가. 그러니까 당연히 턴할 때 조심스럽게 널찍하게 돌아야겠죠. 그래서 12번은 답은 A가 되고요. 이제 밤에 혼자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나왔던 문제랑 같은 건데요. 오른쪽으로 간다 이러면 등지게 되죠. 오는 차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2번은 맞는 거죠. 다음 중 안전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누구인가? 차 간 간격을 적어도 2대 정도, 2대 정도 유지하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 15번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경우에 그 도로 중앙으로 약간 이제 들어간다 라는 말이에요. 구석을 잘 보기 위해서. 근데 이러면 사고 나죠. 왼쪽 차선에 있던 차와 부딪힐 수 있고요. 2번은 팔을 내밀어서 바로 밖으로 팔을 내민다. 근데 이것도 둘 다 맞지 않죠. 15번은 둘 다 아니다 하시면 됩니다.
16번은 졸릴 때, 장기 여행할 때 졸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1번은 맞죠. 예. 그래서 창문을 열고 바람에 들어오게 하고, 근데 속도를 증가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A번 1번. 장기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쉬어야겠죠, 그죠? 근데 A번은 틀린 게 눈을 비비면 시야를 확보하지 못하죠. 그 다음 B번은 한 가지만 보는 것을 피한다. 즉 이제 눈을 자꾸 움직여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야를 좌우 확보하라는 얘기죠. B번은 답이 맞겠죠. 그 다음 이제 C번은 이것도 시야를 고정시킨다는 의미라서 틀렸고요. D번도 틀린 거죠. 너무 자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을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B번이 되겠고요. 18번은 뒤에서 나를 추돌하는 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뒤를 자주 봐야겠죠. 이제 2번은 맞는데, 그렇다고 의식적으로 자주 브레이크를 밟으면 오히려 사고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8번 답은 B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19번, 심각한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중 어떤 운전자인가. 슬로우 드라이버가 되겠죠. 예. 중년이라고 뭐 사고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다음 20번은 너무 천천히 운전하는 게 특별히 위험한데, 언덕 꼭대기를 막 지나치자마자 위험하고, 그리고 커브를 돌자마자 둘 다 위험하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제한속도와 관련해서 따로 표시가 없으면 65마일이다. 이거 틀린 거죠. 35마일인가 그래요. 네. 스쿨 액티비티 버스의 제한속도는 45마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둘 다 아니다. D번이 맞고요. 자, 22번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이제 스피드 리밋 교외 55마일. 이건 맞는 말이죠. 예. 노스캐롤라이나 도로가 세 가지 도로, 제일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이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라 그래요. 주간 고속도로라고 하고, 주와 주를 연결하는 이제 고속도로인데, 대표적으로 I-40,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40, 뭐 40번 도로가 랄리를 관통해서 가는데, 그 도로가 65마일 또는 70마일 정도 제한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5마일에서 10마일 정도 초과해서 주행을 많이들 해요. 그 다음 낮은 단계가 비즈니스 하이웨이 정도 수준인데요. 보통 비즈니스 하이웨이는 55마일 제한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보다 낮은 단계의 등급은 이제 보통 도로는 45마일로 제한이 되고요. 이제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스쿨존이나 그리고 마을 안에 있는 도로는 25마일이나 이제 35마일 정도 이렇게 제한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업 시티는 25마일이다가 아니고요. 35마일 정도가 35에서 45마일 정도고요. 다운타운 안이나 학교 안은 거의 25마일이에요. 주택가에서도 25마일 정도니까. 23번 스피드 리밋 인사이드 시티 35마일. 이거 맞죠? 스쿨 액티비티 버스는 45마일입니다. 1번만 맞는 겁니다. 24번 요게 이제 카 얼터네이터 라이트예요. 예, 이게 엔진 경고등이죠. 엔진 경고등. 예, 로우 엔진 레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25번 이제 회전을 할 때 바깥으로, 커브의 바깥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D번이 됩니다. 그 다음 26번 가운데로 운전해서 가는 게 맞죠. 속도를 서서히 줄여야겠죠. 예. 샤프 커브 가기 전에 줄여야 되죠. D번 둘 다 아니다가 맞습니다. 즉 언덕 아래로 내려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바로 use low gear를 사용해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이제 엔진 변속 기능으로 감속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번. 다음 28번은 로워 기어를 사용하는 거 맞죠. 올라갈 때는 지그재그 패턴을 쓸 수는 있어요. 사실 1번이 답입니다. A 1 올리. 알코올이 운전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코올은 어떤 양이라도 운전자의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게 제일 나쁜 거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되고요. 그 다음 30번은 자동차를 추월하고 싶을 때 차선이 한 차선밖에 없는, 즉 왕복 2차선 도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왼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왼쪽 신호를 주고 이제 추월을 한다. 그래서 이건 둘 다 맞는 게 되는 거죠. 운전할 때 이제 뭐 당연히 그 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답은 C번이 되는 거고요. 32번, 일산화탄소는 당연히 배출가스에 있겠죠. 그래서 답은 D번. 33번, 안전운전자 항상 안전운전하기 위해서 전방 거리를 유지하라는 말이죠. D번이 답입니다. 34번, 우리는 항상 왼쪽으로 추월하는데 오른쪽으로 추월하는 게 이제 합법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편도 2차로에서 오른쪽으로도 추월이 가능한 겁니다. 일방통행 일단은 왼쪽으로 추월하는 것이 맞습니다. 35번은 근데 C번 같은 경우에 더블 옐로우 센터 라인은 추월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C번이 답입니다. 자, 36번입니다. Parallel Parking Space가 뭐냐? 우리가 진행 방향이랑 평행 방향으로 옆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막 있어요. 그리고 앞에 도로에 차들이 가득히 있어요. 근데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풀아웃 한다는 거예요. 주차했다가 이제 도로로 끼어들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멈춰야겠죠. 서서히 멈춰서 그 차가 진입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C번이 답이에요. Slow down and be prepared to stop. 자, 하이드로 플래닝은 뭐냐면 이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노면에서 그 빗물에 붕 떠서 미끄러지는 거. 요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D번이 맞는 거죠. 예. 그 다음 38번은 반드시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보험이 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는 꼭 들어야 되죠. 자, 39번 비즈니스 하이웨이 같은 경우엔 이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사고가 언제 일어나겠어요? 예, 교차로에서 일어나겠죠. 39번은 C가 답입니다. 40번은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C번이 답이죠. 예. 그 다음 41번은 장거리 갔을 때 타이어가 플랫 된 경우 이제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장거리에는 스페어 타이어에 대한 점검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42번은 오렌지색 이런 거는 이제 컨스트럭션이나 이런 거예요. 지금 옐로우하고 레드 이런 것들하고 다르죠. 여기서 이제 뭐 1000피트에서 돌아가라, 컨스트럭션 있다, 로드 클로즈드 이런 것들은 다 오렌지빛이에요. 예, 노 라이트 턴 이런 것들은 다 옐로우고요. 이런 것도 다 옐로우예요. 두 단 엔터는 빨간색이고요. 43번은 교차로인데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시야가 가려서 확보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stop intersection and move forward slowly. 천천히 주변을 간다. 이게 답이겠죠. 44번은 도시에는 복잡하고 또 중간중에 작은 길들이 많잖아요. 네, 작은 길로부터 들어오는 트래픽을 잘 봐야 된다. 1번 맞겠죠. 동물들도 있고 아이들도 그죠? 주차된 차 사이에서 달려오겠죠. 그래서 답은 C번. 둘 다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 45번은 갑자기 멈추는 운전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맞고요. 횡단보도 표시된 데만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틀린 거죠.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행자가 어디든지 있으면 교통량이 많을 때는 양보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답은 A번이 답입니다. 46번 좌회전을 하고 싶은데 잘못된 차선에 있어요. 즉 좌회전 차선에 들어가지 않고 직진 차선에 있어요. 다음 교차로에서 이제 유턴을 하든가 좌회전을 하든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이 답이죠. 무리하게 끼어들면 안 되죠. 예. 47번 자, 고속도로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가 제일 가장 빨리 달리는 도로라 했죠. 거기서 가장 빈번하게 사고 나는 유형은 당연히 뒤에서 받는 거겠죠. 그죠? 리어 엔드 컬리전. 답은 C번이 되겠죠.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오랫동안 운전을 해야 돼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무엇을 이제 계획해야 하는가. 쉬는 거죠. 100마일마다 적어도 쉰다. 이제 낮에 막히잖아요. 낮에 막히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밤에 운전한다. 근데 2번은 아니겠죠. 그래서 48번은 A번이 답이죠. 네.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 운전 중이에요. 그런데 고장났어요. 그래서 온더 숄더라는 것은 갓길을 의미합니다. 갓길로 가야 되는데 갓길로 갈 때 차 안에서 도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B번은 손수건을 운전석 옆에 바깥에다가 묶어두고 옆에 서서 그 옆에 서 있는다가 잘못된 거예요. C번은 후드를 들어 올리고 후드를 들어 올리면 고장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손수건 같은 거 옆에 둔다. 이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D번은 후드를 들어 올리고 차 뒤에 서 있는다. 뒤에서 오는 차들이 볼 수 있게. 요거는 위험하죠. 그래서 답은 C번이 됩니다. 자, 50번은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에서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는가. 1번은 일정한 속도를 계속 유지했을 때, B번은 매우 낮은 속도로 갔을 때. 이게 답이죠. 고속도로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속도로 가면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51번은 고속도로에서 엑싯, 즉 교차로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출구로 빠져나가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유턴을 한다. 유턴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대신에 다음번 엑싯에서 빠져나가야겠죠. 그래서 to only in B번이 답입니다. 네, 52번은 일시적으로 시야가 가릴 때가 있죠. 언제 그렇게 되냐. 1번은 다른 차의 헤드라이트에 의해서 눈이 부셔서, 2번은 담배 피려고 성냥 켰을 때 눈이 부셔서. 당연히 둘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2번은 C, both 1 and 2가 되겠습니다. 53번은 언제 로우빔을 사용하는가. 로우빔이라는 거는 항상 어두울 때 이제 보통 켜는 게 로우빔이고요. 하이빔은 시야가 깜깜하고 주변에 다른 차가 없을 때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켜는 게 하이빔이죠. 그래서 로우빔은 1번 밤에 도시에서 당연히 켜야 되죠. 2번 낮에도 어두울 때, 즉 미스티 웨더, 안개 꼈을 때, 포기 할 때 당연히 킵니다. 그래서 C번 both 1 and 2, C번이 답이죠. 54번 다가온 운전자가 헤드라이트를 낮추는 데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번에 얘기하는 바는 다가오는 차, 상대방 차의 불빛에 눈을 주지 말고 전방을 주시한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 2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방에 오는 사람에게 헤드라이트 조정하라고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상향등을 살짝 켜준다. 그래서 둘 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C번 both 1 and 2. 55번은 하이웨이에서 밤에 운전할 때 하이빔을 결코 쓰면 안 되는 때, 당연히 다른 차가 옆에 있을 때겠죠. 그래서 D번을 보면 내 앞에 다른 차가 있을 때 하이빔을 켜면 안 된다. 자, 56번은 드리즐이란 말은 막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이거나 아니면 빗방울이 얇은 게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데요. 속도를 낮춘다. 1번 맞죠.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게 이제 도로 노면을 되게 미끄럽게 하기 때문이고요. 2번은 적어도 이제 안전거리를 2배 더 유지한다는 거니까 둘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C번 이 답이죠. both 1 and 2. 57번 도로는 특별히 이때 더 미끄럽다. 언제 더 미끄럽냐면 비가 막 오기 시작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드리즐 할 때. B번이 답이죠. 58번 헤비 포그 있을 때, 앞이 잘 안 보이는 안개가 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B번 슬로우 다운 해야죠. 자, 59번 막 눈발이 엄청나게
날리는 스노우스톰이에요. 그때는 어둡죠. 그래서 로우빔 헤드라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B번이 답입니다.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러운데 그래도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스노우 타이어를 써야 되죠. B번이 답입니다. 자, 61번. 노면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타이어가 헛돌죠. 이때 수동 기어 동작으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저단 기어 2단이나 3단 기어로 가야 되죠. 갑작스럽게 출발하면 바퀴가 계속 미끄러져요. 그래서 답은 A번 one only가 답이죠. 자, 62번. 트레일러를 끌고 갈 때 이제 길고 가파른 언덕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당연히 천천히 로우 기어로 가야겠죠. 그리고 오른쪽 차선으로 가야 되겠죠. 왼쪽 차선은 고속 레인이니까 저속 레인으로 차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다 해서 C번 both 1 and 2가 답입니다. 63번.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슬로우 기어로 로워 기어로 가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 그랬죠. 그리고 가능한 이머전시 브레이크가 있으면 그것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둘 다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C번 both 1 and 2. 64번. 브레이크가 젖었대요. 그럼 어떻게 말리는가 라는 말인데, 이때는 히터를 튼다. 2번은 저단 기어로 바꾸고 살짝 브레이크 페달에 압력을 줘서 이게 브레이크가 마찰열로 마르게 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64번은 1번은 히터를 틀어서 브레이크가 마르진 않죠. 그래서 B번 2번만 답인 겁니다. 65번. 블로아웃 된 것은 타이어의 바퀴가 다 이제 플랫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 스피드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핸들이 막 움직이죠, 지 맘대로. 그럼 핸들을 잘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하이 스피드이기 때문에 차가 뒤집히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번 그립 더 스티어링 휠, 운전대를 꽉 잡아야 된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펌리하게 밟으면 오히려 더 이제 전복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답은 B, too only. 66번. 플랫 타이어를 바꿀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중립 기어로 놓으면 이제 차가 지 맘대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안 되고 블럭 더 휠, 이제 휠 그러니까 자동차 바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제 좀 이제 앞뒤로 이제 좀 막아줘야겠죠. 예, 돌이나 이런 걸로. 예, 그래서 답은 too only. B번이 답입니다. 자, 67번. 밤에 하이웨이에서 차가 망가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이 park the car completely off the road. 이제 도로에서 완전히 밖으로 빼야 이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죠. 하이빔 라이트를 턴 오프 한다고 지금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은 켜놔야 되죠. 그래서 결국엔 A번 one only가 답으로 되겠습니다. 68번. 자동차가 하이웨이에서 밤에 망가졌을 때 후드를 들고 이제 흰색 소수광 흰색 천을 랩드도 핸들에 달아둔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 다음에 스위치 온 더 파킹 라이트, 이제 주차등 같은 거를 켜야 된다. 이게 둘 다 맞겠죠. 그래서 C번 both 1 and 2. 19번. 갓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도로에서 빠져나와서 서서히 감속해야겠죠. 그래서 D번 가속 페달에서 서서히 발을 떼준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70번. 스키드라는 것은 바로 제동을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되냐. 1번 눈이 막 쌓였을 때 당연히 잘 못 멈추겠죠. 2번 방금 막 포장했을 때. 자, 2번은 1번보다 훨씬 잘 멈추겠죠. 그래서 답은 1번 A번 one only. 자, 71번. 눈길에서 멈춰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제동하게 되면
차가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어요. 이때는 천천히 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D번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펌프해 준다. 여러 번 밟아 준다요. 예. 자, 72번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내용은 이제 자동차 꽁무니가 향하는 방향으로 운전대를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흔들리는 꺾이는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주는 얘기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야죠. 예, 그래서 보스 1 and 2 C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번은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제 사법기관 경찰을 불러야겠죠. 그리고 인슈런스 컴퍼니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거죠. 그래서 C번 보스 1 and 2. 자, 74번 깜빡이는 빨간불 신호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1번의 내용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지나가라. 2번의 내용은 필요할 경우에만 멈춰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플래싱 레드라이트는 결국에는 스톱 사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추고 주변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D번 둘 다 답이 아니다. 자, 75번 노란색 전멸등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것은 조심해서 지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D번 slow down and proceed with caution 이 답입니다. 네, 76번 다이아몬드 모양의 로드 사인은 경고 사인인데요. 1, 2 둘 중에 어떤 걸 나타내는가? 지금 레일로드 크로싱은 동그라미 아니면 X예요. 2번 니어 크로싱은 다이아몬드 쉐입이죠. 그래서 답은 B, to only. 자, 77번 다이아몬드 쉐입드 트래픽 사인의 의미는 D번 slow down and drive with care 가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있는데 수신호로 신호를 주고 있어요. 이것을 무시해도 될 수 있을 때는 언제냐? 1번 응급차가 다가오고 있을 때, 2번 경찰관의 신호가 교통 신호와 맞지 않을 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수신호가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D번에 둘 다 안 된다. 즉 교통 경찰관이 수신호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자, 79번 하이웨이에서 그 공사에 대한 도로 공사에 대한 표지의 메인 컬러는 오렌지입니다. C번. 80번 장님은 횡단보도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언제 그렇게 보호를 특별히 받을 수 있는가? 이제 장님인지 운전자들이 알 수 있을 때였겠죠. 그래서 장님은 하얀색 막대기를 짚고 있거나 아니면 안내견을 데리고 다닐 때, 그때 법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얻게 되죠. 그래서 답은 E, only, to only. 그래서 B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자전거 타는 사람에 대해서 맞는 것은 1번 자전거는 자동차랑 같이 교통수단을 보기 때문에 facing traffic 하면 안 됩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2번 당연히 자전거는 어떤 차와 부딪히더라도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죠. 그래서 답은 B, to only. 82번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반드시 모든 자동차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라이센스 플레이트 라이트입니다. 이게 만약 꺼져 있게 되면 바로 경찰이 붙잡아서 계도하게 됩니다. 자, 83번 언제 브레이크를 갈아야 될 때를 알 수 있을까요? 자, 브레이크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브레이크가 다 닳으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끼익 하고. 그래서 답은 D번 There is squeaking noise when you step on the brake. 이때는 브레이크를 갈 때가 된 겁니다. 자, 84번은 혼이나 즉 사이렌, 경적이나 응급차에 있는 사이렌 같은 거에 대한 진술로 맞는 것은인데요. 1번도 맞고 2번도 맞습니다.
모든 자동차라고 인식되는 모든 비클은 반드시 경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응급 구조차 같은 Low Enforcement and Emergency Vehicle만 사이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C번이 답입니다. 보스 1 and 2. 자, 85번은 모든 자동차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머플러입니다. 머플러는 한국말로 마후라 또는 소음기라고 쓰여지는 거죠. 자, 86번은 한국말로 배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건데요. 엔진에서 나오는 연기를 이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영어로는 exhaust system, 즉 D번이 답입니다. 87번은 배기 시스템이 셀 때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그건 왜냐하면 차 안으로 유독가스가 차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은 C번. 자, 88번은 차가 운전할 때 한쪽으로 기울고 심하게 흔들리면 뭐가 문제냐 이건데요. 이거는 서스펜션이 망가진 겁니다. 답은 D번. 자, 89번은 5차선 도로에서 맨 오른쪽 차선에서 스쿨버스가 스톱 사인을 걸고 이제 학생들을 내려주고 있을 때 멈춰야 하는 그 차들은 어떤 차인가 인데요. 답은 B번.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 입니다. 자, 90번은 Full Sized Public School Bus 스피드 제한이 45마일입니다. 네, 지금까지 90문제 정도를 풀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삼지선다로 바뀌었어요, 시험이. 그래서 훨씬 더 쉬워졌고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팁은 모르는 문제는 아예 보지 말고 스킵, 다음 문제로 넘긴 다음에 확실히 아는 문제만 풀고 넘어가다 보면 다시 봤던 문제가 다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좀 찍어가면서 풀면 됩니다. 그럼 거의 합격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보면 안전운전을 위한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필기 시험을 위한 지식 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것 또한 거의 9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반영이 새롭게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숫자 나오는 문제들은 조금 수치 물어보고 이러면 일단 넘기세요. 숫자를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 뭐 이런 거는 어려우니까요. 다 어떻게 숫자를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기다 보면 어느 정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예.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